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황제이자 불교의 후원자인 츠천무가 왕위에 오르자 사원과 불상을 대폭 확장했는데 장안성 내 소연탑으로 유명한 대천복사가 그중 하나이다. (14살의) 나이로 입궁하여 당태종의 총애를 받았고 당태종이 죽자 그 당시의 규정대로 비구니가 되었으나 당고종이 다시 후궁으로 삼았다. 무는 황후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딸을 죽여 황후에게 누명을 쓰게 했고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 아들까지 죽였다. 그 당시의 문호 낙빈왕은 그의 성품을 성비화순, 지실한징이라 말했고 그의 품행은 인지지소 공질, 천지지소 불객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자신의 찬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문경을 위조하여 왕위에 오르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했다. 자신을 자비스런 여보살로 분장하여 명승들과 빈번히 왕래했고 사원을 자주 찾았다. 기록에 의하면 서안의 향적사는 츠천무가 기증한 재물, 주단, 불상 등이 많았다고 한다. 향적사는 불교 정토종의 실제 장신인 선도대사의 도량이기도 하다. 사원안은 당대 때 나무 구조를 모하여 만든 벽돌탑이 보존돼 있고 청대 때 세운 세 칸의 불현과 선도를 기념하는 숭영탑이 있다. 어린 시절에 출가한 선도대사는 정관 15년에 정토종의 도작법사가 태원 석벽산 현중사에 있다 하여 찾아갔다. 도작의 총애를 받은 그는 도작이 죽자 성에서 정토종을 전파하여 모두 그를 정토종 2조라고 말한다. 남북조 시대 말기에 정토종 교리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북이 고승 담난도 현중사를 찾았다. 그의 진술을 받은 자는 시조 도작이었고 그의 저서 왕생농주는 미타 정토 교리의 근본이었고 선도대사의 미타 본원론도 담난 학설의 연장이었다. 당대 중기까지를 가리키는 성의 위력과 더불어 불교도 일본에 전해졌다. 경전을 읽으면 왕생 정토를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정토종의 교리와 선도대사의 적극적인 포교로 일본의 중요 종파가 됐고 현중사 또한 일본 정토조의 조정이 됐다. 정토종에서 말하는 극락정토는 일반 백성에게 큰 이혹을 주다. 특히 업보 윤회의 교리는 현생의 원이나 보기가 모두 전생의 악보나 선행의 결과라 하여 큰 영향을 주었다. 정토란 말은 부처님이 거주하는 세계로 세속 중생이 사는 옛토와 상대되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불상 조각의 조예가 깊어 고종은 그를 낙양 용문에서 진행되는 대로사나 불상 공사의 감독으로 임명했고 그 후 완공된 봉성사는 불교가 전해진 후 제일 거대한 불탑이었다. 용문석굴은 대동, 운강석굴, 돈황, 막고굴과 같이 중국 3대 불교 예술의 보고라고 말하며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한 북이 효문제는 494년 용문공사를 착수하였고 수십 년 동안 천여 개의 탑과 절이 세워졌다. 한편으로 불상을 조각하면 복을 얻는다는 불교의 전파로 왕에서 백성까지 적극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용물 일대의 지질이 불상 조각과 보존에 유리했었다. 용문석굴의 예술의 품격과 특징은 친절하나 단정하고 약간 빠르게 변화되어 온강석굴의 엄숙한 느낌과 달랐다. 봉선사는 당대 때 만든 석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용문석굴군 중에서도 제일 큰 불탑이다. 주상 노사나 대불의 높이는 17m로 가사를 입고 소교 수미좌에 결과부자로 앉아 미소 짓는 넉넉한 모습이다. 조상 명기에는 측천무후가 연주도 2만관을 주었고 중신들을 이끌고 노사나 대불의 개광의식에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천 수만 개에 달하는 생동적이고 서로 다른 용문석굴의 불상은 중국 예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방개원년 때 현종의 사치함과 더불어 향락의 사회 풍조가 계속됐는데 마침 인도에서 전해진 밀교의 교리도 총욕을 정하였기에 현과 중신 그리고 후궁 귀족들이 쉽게 받아들였고 또한 즉신성부를 주장하여 중국에 전해지자마자 빠르게 퍼졌다. 스완의 대흥선사가 바로 당대 밀교의 발원지였고 인도 3대 명승인 선무와 금강지와 불공이 이곳에서 밀교의 교리를 전파했다. 대흥선사는 진나라 초년 때 인도풍으로 지은 것으로 전륜장 경이 있으며 새로 지은 대전은 궁전식 건축으로 뒤쪽에는 강유이가 쓴 응무소주 넉자 있다. 금강경이 처인 이 넉자는 대흥선사에서 제일 환영받은 척입니다. 사원 내에는 돌로 만든 사자 한 쌍과 송대목각 천수관음상이 있고 사원 밖에는 고목이 우뚝 서 있다. 이것은 서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사원이다. 신론사로 추측되는 밀교 3대 법사 중 불공은 14살 때 금강지를 따라 중국에 와서 불법을 전했으며 조정의 명을 따라 국서를 사자국, 즉 지금의 신론에 보냈다. 사자국왕은 그를 불화사에 모셨고 3년 동안 그곳에서 불법을 전했다. 다시 중국에 돌아올 때는 수많은 밀교 형전을 가져왔으며 대흥선사에서 강의를 했다. 아쉬운 것은 845년 당무종의 폐불로 대흥선사와 많은 불교 경전들이 파괴되는 큰 불상사가 일어났고 지금 보이는 사찰은 다시 건립된 것이다. 안사의 난이 끝나 장안에 돌아온 당숙종은 다시 불공을 찾았고 불교와 밀교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 후 어명을 받고 산서 오대산에서 금각사를 지었고 금각사에서 밀교의 관정도량을 열었는데 금각사는 밀교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불교 간의 교류의 증거이기도 하다. 최초의 금각사는 인도의 경배에 따라 만들었다. 지금 보이는 사원과 불상의 설치는 명청과 민국 때 만든 모습이다. 또한 사원 내에 17m가 넘는 천수 관음동상은 오대산 최대의 불상이다. 금각사는 나란다사 순타법사의 감독으로 완성됐으므로 절과 그 가운데 불상은 인도 밀교의 특색이 담겨 있다 하겠다. 경쟁에 의하면 관음은 고대 인도 보나라의 태자였고 금각사 천수관음 불상 옆 대전 양벽에는 24제천상이 모셔 있는데 이것은 인도
인도 신화에서 유래되어 불법을 지켜준다는 20제천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24제천으로 변한 것이다. 당 개원년 때 고승비가 오대산에서 예고를 할 때 금색 찬란한 흑사를 보았는데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사라졌다 하는 전설을 근거로 불공은 동기화를 깔고 그 이외에 다시 금을 칠하여서 눈부시게 휘황찬란한 금각사를 세웠다. 불교 발전 중 당대 때 많은 종파가 형성되었는데 율종도 그중 한 종파이다. 율종의 내부 또한 세 갈래로 나뉘어져 논쟁이 계속되었다. 무종을 제외한 당대 황실에선 불교를 믿었고 불교에 대한 간섭도 자연히 많아졌다. 율종 각파의 논쟁에 대해 당태종은 세 파의 학자를 안국사에 모시게 하여 율종의 신구 양파의 통일을 시도하기도 했다. 의정은 불교 율부와 경전의 번역에 능숙하여 율종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율종 고승 중의 한 분이다. 수마트라의 인도까지 간 그는 인도 나란다사에서 11년을 거주한 뒤 귀국한 그는 낙양의 복선사 서승복사 그리고 서안의 서명사 대천복사에서 번역에 종사했는데 현종 선천 2년 대천복사에서 열반하셨다. 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츠약진에 선종 6조의 유명한 계구이다. 불교의 일파인 선종은 연구의 방법으로 심성의 본원을 본다 하여 불신종이라고도 한다. 해능 이후 문자적인 연구를 떠나 평민화된 선종이 몇 대 후 다시 지식층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당대 기타 종교에 비해 선종이 제일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도노의 신법은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해능의 제자들은 하택신에 청원 행사와 남월회양 종파를 세웠다.
해능을 따라 조기에서 선을 배웠으며 강서 안희현 청원산의 정거사에서 법을 전했다. 청원파를 세운 행사의 제자는 바로 희천이다. 희천은 석도희천, 석도화상이라 부른다. 정거사에서 행사의 가르침을 받고 호남 위산의 남대사에서 법을 전했다. 사원부군에 평대 같은 돌이 있어 그 위에 암자를 세웠다 하여 석도화상이라 불렀고, 석도화상 이후 청원파는 다시 조동, 운문, 법인의 세 파로 나누어 갈라졌다. 석도화상이 남대사에 있을 때 일본 승려 매효는 일본 장경 일부를 기증했고, 지금까지 남대사는 일본 조동종의 조정이다. 사원 내에는 희천의 묘탑 견상탑이 있다. 육조 해능 이후 선종의 정신 계승자는 신회이다. 신수를 따르다 다시 해능의 제자가 된 그는 해능에게 득의 제자가 됐고, 해능이 죽기 전 은밀히 법인을 전해주었으며, 당 덕종은 그를 제7조 말했다. 그러나 선종에서는 6조까지만 말한다. 해능이 죽자 신수는 조기에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낙양으로 갔고, 양의 하택사에서 열반하셨다. 그의 종파도 하택종이라 부른다. 낙양 인근 용해철도 옆에 있는 당대의 하택사는 백마사와 가깝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 선종의 남을 파는 회양선사가 세운 것이다. 소년 시절에 출가하여 스승을 계속 바꾸다 마지막엔 해능을 따라 조계에서 선을 배웠고, 해능은 법인을 받은 뒤 호남 형산의 반약사 관음대에서 불법을 전했다. 형사는 옛부터 5월 중에 남월이라 회양이 전했던 불법을 남월종이라 했고,
남월파는 다시 임제파와 위양파로 갈라졌다. 남조 때 건립된 반야사는 북송회 보감사로 바뀌어져 지금까지 사용된다. 사원 산문에는 천하법원이, 양쪽에는 6조 고찰 7조 도량이 새겨져 있다. 회양과 제자 도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형산에 온 도일은 종일 암자에서 좌선만 했다. 마침 형산 반야산에 있는 회양은 그가 특별하게 여겨져 좌선을 왜 하냐고 물었다. 성부를 원한다는 대답을 듣고 회양은 벽돌을 밤낮 없이 갈기 시작했다. 이상히 여긴 도일이 묻자 거울을 만든다고 대답했다. 벽돌을 갈아 거울 되냐고 반문하자 벽돌을 갈아 거울이 못 되면 좌선한다고 성불할 수 있냐는 회양의 대답에 감탄한 도일은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득도한 도일은 10년간 회양을 따르다 강서 일대에서 불법을 전했다. 6조 이후로 도일의 제자가 제일 많았고 선정도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의 제자는 회해선사이다. 회해선사는 도일의 순평자연, 도노성불 사상을 발전시켜 회파의 중심으로 삼았다. 즉, 자연을 따르면 모두가 진실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선악을 실천에 옮겨 일일불작, 일월불식의 규제를 실행했고 선문규식 중에 협력하여 노동하는 집중 장무법을 정했다. 이 밖에 회에는 대소승의 계율을 절충하여 선원의 청규를 정했다. 예를 들어 불전과 법당을 세우지 않고 배우는 자는 모두 승당에 거주하며 도안에 있는 선승을 장로로 모시는 등 지금까지 실행해온 타칠, 즉 타선칠 또는 회의의 청규에서 전해진 것이다. 타칠이란 매년 10월 15일에서 이듬해 정월 7일까지 거행되는 좌선이다. 이것은 7일을 일기로 하는 득도를 구하는 자의 선회 모임이다. 도일이 죽은 뒤 강서 백장산에 온 회해 대사에게 사방에서 청중이 모여들어서 그를 백장회해라 불렀다. 그의 청규도 백장청규라 하여 지금까지 선종에서 지켜진다. 불교가 성행하는 당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들은 형성됐고 그중에 한의와 당문이 제일 유명하다. 한유는 원도의 한 문장 중에 불교는 하는 일 없이 한갓 먹기만 한다. 즉 생산 없는 소비만 가르치는 해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산서 북풍법문사 호국인 신탑 내에는 부처님의 손가락 유골이 있고
30년마다 한 번 열면 나라가 편안해진다는 말을 들은 당 견종은 불고를 영접하기 결정했다. 이를 결사 반대했던 한윤은 결국 조주 차사로 자천되고 말았다. 강제 건립된 법문사는 현종의 불골 사건으로 한동안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명대 만력 연중 13층의 벽돌탑을 정사하여 지금은 법문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다. 당 무종만이 유일한 반불자였던 이유는 한편으로 불교의 발달로 승려지주는 세속지주의 위협이 되었고 생산력이 없는 승려는 국가 경제에 해를 끼쳤으며 한편으로 무종은 장성을 꿈꾸는 도교 신자이며 도사들의 선동으로 배불은 가속화되었다. 폐불의 결과 4만여 사찰이 파괴되었고 환속된 승려는 26만여. 불상경전의 훼손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성당시대의 불교 상황은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당대의 석상예술은 석굴이 위주였고 특히 용문 석굴의 10분의 6은 모두 당대 정관 6년에서 천보 14년 사이의 작품들로 용문 석굴의 황금이기도 하다. 이때 특징은 풍만함이었다. 봉선사의 대노사불의 풍만한 용모와 둥구스름한 턱, 그리고 양쪽에 서 있는 제자 가섭과 아산 두 개의 고살상은 모두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 주었다. 대규모의 정기환 기술로 이루어진 대노선화불 석가구는 석각예술의 전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당때 석가불상으로 사천성 낙산현의 낙산대불이 있다. 이것은 사상 최대의 미륵불로서 인강 상류에 위치한 71m 높이의 대불로 발 한 짝에만도 100명이 올라설 수 있다. 양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반쯤 뜬 눈은 자상함과 엄숙함이 합일된 불상이다. 이 불상은 방현종 개원년간 작소되어 90년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다. 성당 당시의 문화, 경제와 의도의 번창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기록에 보면 완공 당시 불상을 덮을 수 있는 붉은색 칠로 칠한 60여 미터의 7층 대상각은 현대 말기 때 파괴당했다고 한다. 불상 뒤에는 정면 배수구조가 시설되어 있어 토질이 홍사석인 불상 소대지에서도 천년 동안 산세 침식을 이겨내어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낙산 대구를 찾아온 사람은 불상과 동시에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면 길게 불상 조각의 각 부위와 민강의 풍경을 즐기며 불상 머리와 같은 높이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